이쪽에서 오동이 부르고 있으면 저쪽에서 구름 나오네.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전설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는 한 2, 30개 있어요. 반은 진실이고 반은 좀 왜곡된 거고. (1960년대) 말에서 (1970년대) 초까지 당시의 그룹 사운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. 그 중에서도 이분은 당시만 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개척했던 한국 밴드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밴드의 리더이자 작사, 작곡가, 그리고 무엇보다 락 기타리스트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입니다. He5, He6, 초원의 사나이 김홍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. 네. 네, 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이네요. 네. 젊은 사람들에게는 네.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느덧 좀 이제 생소한 그렇죠. 그런 이름이 되셨어요. 하지만 음악에 입문하려고 하거나 네.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좀 이렇게 기웃거려 본 지망생들은 네. 김홍탁 선생님을 모를 수가 없죠. 신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?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. 근데 우리 노래는 좀 알더라고요, 그래도. 네. 지금까지도 네.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하니까 모를 수는 없죠, 노래를.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노래가 알려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중학교 3학년 때 네. 밴드를 처음 조직하셨다고요. 네. 상당히 빠른 나이 아닙니까?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기타를 접하게 됐어요. 근데 그 3년 동안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에 크게 뭐 실력이 향상된 건 아닌데 좀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, 나한테는. 그 미국 사람한테 배웠어요.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좀 특이한 기타 뭐 이래가지고 또 밴드 형성도 아마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었지 않을까. 그런데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배들, 선배분 두 분하고 친구 두 사람 뭐 이렇게 해서 5인조로 밴드를 처음 만들게 됐었죠. 그때 그룹 이름은 뭐예요? 아 근데 그 이름이 재밌어요.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계에서 생존하라고 그랬는지 이름이 캡터스예요. 선인장. 그 좀 질기잖아요. 그 생명력이. 그 첫 번 그룹 이름이 나한테는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팔군 쇼가 많았잖아요. 물론 처음에는 이제 쇼가 아니고 우리 하우스 밴드인데 하우스 밴드라도 그 제법 돈을 벌었죠. 고등학생으로서는 뭐 엄청난 돈이죠.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릴 때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못한 거예요. 예, 물론 할 시간도 없었지만. 그러니까 처음에 네.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음악을 공부하시고 싶으셨고 네. 또 음악 활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? 글쎄 뭐 특별하다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예. 그게 아마 내가 이제 어디 좀 깊이 빠질 수 있는 뭔가 아무래도 장남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좀 허하잖아요, 가슴이. 그거를 아마 음악이 나를 좀 채워주지 않았나.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. 그게 이제 미국 사람한테 기타 배우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직전이에요. 말하자면 빌 해리 같은 락앤롤의 선구자들 이런 분들 음악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부귀 음악 같은 것들, 스윙, 네. 예. 이런 음악을 이제 기타로 연주하다가 뭐랄까 음악의 그 깊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.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게 초반부터 준비가 됐네요.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죠. 네. 좋은 선생님과 네. 좋은 악기, 네. 뭐 또 그만하면 좋은 여건 뭐 이런 걸 갖춘 거죠.
군 생활을 해병대에서 하셨는데 네. 머리도 기르고 군 생활을 하셨다고요? 어떻게 특혜를 받으셨어요? 특혜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, 특혜죠. 머리 군인이 기른 거니까. 근데 군예대라는 거 아시죠? 네. 연예대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이었어요. 모병 그 선전하는 말하자면 그런 과를 맺는 거죠. 그때 우리가 이제 운 좋게 그것도 운 좋은 거죠.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면서 나의 특기인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운 좋은 거죠. 네. 락앤키, 네. 그다음에 키보이스 네. 활동을 하시다가 히5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그때는 뭐 명품 기타를 선물하면서까지 멤버가 같이 예.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답니다. 히5라는 그 팀이 어떤 특이한 특성이 있냐면 미8군 쇼에서 각 팀에서 가장 유능한 이 후배들이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. 그 팀이 다 많이 망가질 정도로. 근데 이제 의욕은 있는데 경험과 그런 리더십이 없으니까 나를 이제 찾은 거죠. 너무너무 좋은 멤버들이 전부 다 막강했어요. 노래로서도 한웅이 너무 잘했고 유영춘이도 너무 잘했고 조영남이도 너무 잘했고 짧은 기간에 앨범을 5장 1년 반 만에 히5 존재는 1년 반밖에 없었어요. 근데 1년 반에 보통 하나 앨범 그 당시엔 뭐 LP 앨범 아시잖아요. 그 여러 곡이 있어가지고 한 앨범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데 5 앨범을 들었습니다. 그렇게 아주 굉장한 그 노력들을 했고 그런 파워가 있었죠, 힙합가. 당시 히5의 하모니는 정말 네. 알아줬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김 선생님도 히5가 지금까지 최고의 밴드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네. 계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음악 욕심이 많아가지고요. 말하자면 아까 그 키보이스에서 이제 힙합을 할 때도 음악 욕심이 있거든요. 근데 힙합을 하드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초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그룹 전성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5명 가지고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음악적으로 좀 더 좀 넓혀야 되겠다. 그 유상윤이라고 그 색스폰도 불고 플루트도 불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도 좀 이제 그 당시에 좀 그 락발라드 같은 아주 허스키하고 강한 목소리 이런 게 필요해서 들어간 게 바로 채연이에요. 이 T5가 이제 E6로 되면서 정말 그 숫자가 하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그리고 초원 그 시리즈는 E5, E6의 아주 멋있는 레퍼토리죠, 그거는. 네. 그 초원이라는 시리즈를 만드시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없어요? 없고, 우리 뭔가 좀 다른 음악을 해보자. 왜 맨날 사랑 노래만 하냐,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했고, 선배분들, 뭐 초는 정지섭 선배님이 하신 거고, 뭐, 그것도 그 김호라고 초원의 빛을 하신 분은 그 방송국 PD 출신이에요. 근데 원래 음악가예요, 피아노. 근데 하루는 그 나한테 갖고 와서 한번 좀 보래요. 왜 이 사람이 PD인가, 뭐 음악하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 매력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편곡을 한 거예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, 사실은. 여러 가지 이유.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인 상황도 그룹들이 활동하기가 좀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최대 가요계 최대 사건인 그 대마초 파동, 뭐 장발조, 또 뭐 그 태폐 음악, 뭐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다 그걸 뒤집어 쓰게 됐죠. 우선적으로는 아니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다 뿔뿔이 그 막 흩어지고 막 또 어떤 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좀 속을 더 채워야 되겠다. 속 채우는 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알다시피 미국 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근데 어떻게 그것도 또 운 좋게 가게 됐죠. 네. 사회적인 환경이 네. 아무래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흩어졌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또 겪으신 거네요. 그렇죠. 최근에 세시보 물결이 상당했습니다. 그런데
세시봉으로는 전부 통기타 음악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원래는 락 뮤직이 세시봉 출발 아닙니까? 이 밴드 문화는 대중음악의 뿌리거든요. 그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. 지금도 밴드가 약하면은 그 나라의 대중음악은 크게 성장 못합니다. 그 정설이 있지 않습니까? 좋은 무대는 좋은 관객이 만드는 거죠. 네. 아, 기립박수. 네. 한국의 대중음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무대는 사실 오비스 케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아, 그거는 정말 명소였습니다. 그리고 70년대에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? 거기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무대였고 음향이나 조명이나 연주인들 당시에 그 일화가 많은데 이봉조 시향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방송국 관현악단 지휘자, 뭐 색소폰 연주자 그 형 선배님이 그 오비스 캐빈에 색소폰 들고 오는 거예요. 우리하고 음악하고 싶어가지고. 우리가 아까 사적으로 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방송 진행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음악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.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굉장히 슬프잖아요 나이 먹어가는 게. 그런데 또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죠. 나이 먹어가지면 멋있어지지 않느냐. 오늘 좋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. 제가 살아있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역시 감사합니다. 그 경험이 풍부한 우리 선구자들이 네. 그냥 뒤에 숨어 계실 게 아니라 앞으로 전면으로 나오셔야 되겠다.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스모스 시리즈라는 게 바로 여기가 오비스 캐빈의 코스모스 룸이죠. 우리가 했던 3층. 조용남 씨고 네. 권용남 씨고. 네,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. 네. 예.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빌라를 방 4개짜리를 거기서 우리가 합숙을 한 거예요. 그 연습 장소에서 워커힐에서 그때 찍으시는 네, 그냥 스냅 사진이에요. 이 두 곡이 아주 숙소를 대표할 수 있는. 내가 제일 말라가지고 난 하얀색. T6와 함께 고고를. 이게 이 즉흥 연주인가 말이자면 네. 너무너무 좋았지.